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장이고요. 내일은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원래 병원을 가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그게 이제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는 게 아니고 병원이 좀 무서워서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못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주사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이 엉덩이 주사 외에는 웬만하면 그 의사가 뭐 하고 가세요. 이렇게 주사 어디 주사실 가서 맞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가버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 허리에다 신경주사를 좀 맞읍시다라고 했는데 고민하고 하다가 안 맞겠다라고 얘기하고 아이고 제가 생각해도 좀 허무한데요. 근데 이렇게 주사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 회원 중에 의사 선생님 분께서 이런 말씀을 문자로 주셨더라고요. 내 몸에 투자해야 몸도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하는 주식 관련해서 항상 회원분한테 하는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주식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바빠도 어쩔 수 없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투자해야 된다라고, 시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회원분께서도 몸에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맞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아침 아주 일찍부터 보통 한 10시 정도, 9시, 보통 10시 정도까지 앉아 있거든요, 의자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빨리 좀 일으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죠. 시황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버틴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틴 종목들. 그죠? 아직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ETF 중에서 오늘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이 나온 ETF, 화장품 ETF죠. 제가 오전에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요거에 관련한 그 화장품 업종 안에서의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종목 한두 개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회원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회원분들에서 어떤 금단 현상 같은 것이 좀 나왔는데요. 보통 어떤 것이 있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희 회원이 되고 나서 보통 뭐 한두 달 안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매일매일 무언가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있었나 봐요. 매일 무언가는 사야 되고 무언가는 팔아야 되고 하는. 근데 그것을 저희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 이렇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는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엄청 무언가가 있나 봐요. 좀 불안함, 좀 조급함,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고객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관리자를 통해서 좀 들었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가 이제 만약에 매일매일 단기 매매, 사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를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 추세의 시작은 어떠한 단기 어떤 추세이고, 어떠한 그 캔들 하나에서부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캔들이 모여서 어떠한 단기 추세, 그다음 장기 추세를 만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매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음, 지금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단타에도 어떤 논리가 있다면은 단타를 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타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에서 단타를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때 저한테서 어, 예를 들어서 저한테서 만약에 어떠한 침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침이 저한테서 이렇게 침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침이 공기를 통해서 이 안에 이제 공기가 있겠죠. 이 공기를 통해서 역까지 간다면 이 침이 이렇게 해서 간다면 역까지 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기 중에 떠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도 있고 뭐 아예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한번 기침을 세게 했을 때 혹은 이야기를 뭔가 했을 때 침 튀기는 방향은 여기에서 이만큼까지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지만 여기서 요 정도까지의 방향은 어느 정도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 그러니까 어떠한 장기 추세의 어떤 상승 우상향하는 추세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만큼 이 구간 정도에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에서 단기 매매라면 그리고 그 단기 매매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좀 맞는 어떤 매매 예를 들어서 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든지 그쵸 스토캐스틱의 수치를 변경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쓴다든지 MACD를 변경한다든지 이동평균선을 변경한다든지 RSI의 다이버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돌파 매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일목균형표에서 그냥 전환선만 따라가겠다라든지 아니면 후행 스팬만 보고 매매를 해보자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월간 차트 상에서 과열권의 보조지표 들어간 거 안에서 단기 매매 볼린저 밴드 하단을 보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은 뭐냐면 여러 개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그 이해한다는 거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 지표들을 깔지 않아도 눈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보조 지표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계산을 수기로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지수를 보면 이런 주가의 모양을 보면 아 지금 보조 지표가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한 분이라면 이동평균선을 지워도 아 지금 정도라면 이 주가 밑에는 뭐 21선, 51선이 지나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주가는 5일선 아래에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입하지 않아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간다면 그런 논리를 줄여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아침에 어떤 거래량이 확 늘 때 빨간불이 확 들어왔을 때 그냥 충동적인 매매의 어떤 일환으로 혹은 증권방송에서 지금 어떤 전문가가 무슨 종목이 좋다더라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사버린다든지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매일 매매를 무엇인가 한다는 것에 저희가 결론을 지은 것은 매일 매매하는 것이 평생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매일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잦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을 한 2, 3천만 원, 뭐 1억 미만으로는 단기 매매가 가능한데요. 한 5억, 10억 정도로 주식을 하면 단기 매매가 안 됩니다. 예, 단기 매매가 되지 않고 빨리 팔 수도 없고 빨리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가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걱정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걱정은 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들, 불안감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매도 시 걱정이 있어요. 매도할 때. 이게 뭐냐면 매도할 때 걱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냐면
매도하고 나서 상승할까봐, 혹은 매도를 못한 상태에서 하락할까봐, 이 두 가지의 걱정인데요. 저는 이 위에 거는 걱정이 없다라고 봐요. 매도하고 나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대신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매매가 아니고, 적어도 15% 20% 정도 수익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죠. 그때 상승하고 그 수익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건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한번 가볼 건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물량을 조절할 건지, 뭐 그런 큰 그림이 시장이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보면서 파악하는 것이고, 근데 결론은 그런 정도의 상승 수익률 안에서 매도를 한 이후에 상승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이 있겠죠. 주변에서 그 회사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에 매도하기가 겁나는 겁니다. 근데 매도를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막 빠질 때 또 올라갈까봐 또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매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이동평균선을 정해서,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5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주식은 보유하지 않겠다 정도로만 해도 어떤 큰 손실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문제들, 고민들 항상 있는데, 저도 역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분 좋게 스트레스 안 받는 방향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모든 종목을 일단 매도를 했잖아요. 매도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주의사항들이라고 하면, 어, 어떤 기술적 반등에 속지 말자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들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자. 바닥권에서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올 때까지 정도,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 일단 그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코스피가 사실 뭐 오르는 듯하고 다시 빠져버렸죠. 이거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봐보면, 어, 오늘은 웨인이 이게 잠시만요. 오늘 거래소에서 웨인은 팔았고요. 선물도 팔았어요. 이런 날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팔렸던 물량 정도만큼을 다시 이제 회수하는 정도의 느낌이 좀 났습니다. 예, 좀 났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면, 어제 보면 어제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1,000억 정도로 팔았는데 오늘 약 1,000억 조금 못 미치게 다시 샀고, 기관도 1,000억 정도 팔았는데 한 900억 정도를 다시 샀고, 그쵸?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고, 이거를 다시 이제 누계로 좀 볼게요. 기간 누계로 거래소를 좀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이것을 6개월 정도 누계로 봤을 때의 모습인데, 지금 이게 쭉 올라가서 이 정도 와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시장은 좋아지는 거라고 좀 봅니다. 하지만 여기 정도 선을 외국인의 매수가 쌓여서 늘지 않으면 저는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면 지금 그냥 누적으로 보는 겁니다.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빠지고 있죠. 이 외국인의 물량도 이 정도로 다시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기관도 이 최근에 좀 매수했던 부분을
이만큼 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돌아선다면 이거는 코스닥이 반전하겠구나 라고 좀 믿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매수의 양을 보고서 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이런 차트로 본다면 조금 어떤 헷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날 코스피는 거래량도 없었고 약간의 하락 정도, 거의 비슷한 정도였죠. 근데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어제보단 거래량은 덜 했지만 그래도 1% 정도 상승 마감 정도 하는 거였는데요. 요 1% 정도 상승해서 그런지 코스닥의 상승 종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하락 종목보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수에서 일반 주식에서는 조금 이제 조금 애매할 때도 있는데요. 특히 지수에서 보조지표도 좀 관심 있게 저는 봅니다. 지수에서 MACD 기본으로 그냥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든지, 혹은 음선이 발생했을 때, 혹은 이렇게 음선의 길이가 오실레이터가 줄어들 때,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음선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파하는 요런 거는 조정으로 봐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빠지다가 음선으로 밑으로 빠지는 것은 이제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 여기 과거에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과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를 보면 이 구간부터는 하락인 겁니다. 하락. 잠깐 올라왔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심하진 않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다시 또 하락. 이러면 더 큰 하락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더 큰 하락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양선이 나왔지만 이 MACD가 이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단계. 좀 아마 복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모습에서는 어떤 조정과 하락의 어느 이제 시작점 정도로 코스닥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의 분산, 이 위에서 두 번의 분산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MACD로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사실 시장은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한 6번 정도의 분산 이후부터는 조정 혹은 하락, 이렇게 완전히 그냥 봐도 좋은 정도였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모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이 부분부터는 저도 하락으로 봤거든요, 시장을. 여기서부터는. 근데 사실 여기서 마지막 한번 랠리를 보이고 이렇게 내려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를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의미를 부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다라고 많이 했죠. 분명히 꺾이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랬고,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는 둘 다 지금 하락 전환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지수 자체가 하락 전환된 게 맞는데, 그러면 오늘의 상승하는 종목들은 뭘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하락된 지 오래됐고, 그죠? 한 2, 3주 됐고, 코스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본다면, 근데 미국의 시장은 또 신고가를 내고, 그래서 상당히 불일치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랑 하락할 때가 있을 때 동조되는 걸 보면,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상승한 때 무조건 상승하지 않습니다. 횡보도 하고 하락도 하고 다 섞여 있는데요. 보통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한국 시장은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좀 더 확률이 더 높고, 이 상승은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수에서 지수가 꺾였다라는 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안에서
오늘의 어떤 반등이 일어났던 것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을 한 번에 다 만회했던 것들을 한번 좀 볼게요. 만회했던 것들 좀 보면 제가 요거는 그냥 카페에 올려놓은 걸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뭐뭐를 좀 올려놨냐면 일단은 여러 개 종목 중에서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성장이 확실한 것들, 대장주격인 것들 안에서를만 봤거든요. 오늘 보면 파마 리서치 뭐 정도는 어제의 하락분을 바로 다 그냥 만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 상에서도 사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차트 패턴이 나왔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 또 한번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과 별개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요거 한 6만 원 언저리대를 한다면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파마가 59,700원에서 멈췄네요. 그죠? 또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TCK, 하나머티리얼즈, 뭐 아모텍, BH, 인터플렉스, SKC, 코롱, PI 정도가 다 회복해 버렸어요. 특히 저는 BH가 상당히 강하게 간 것이 좀 의아했었고, 의아가 아니고 좀 놀라웠었고, 왜냐면 여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하자라고 얘기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는 쉬지 않고 한참을 가는 이런 모습 좋았고, 그 다음에 게임주에서는 웹젠이 제가 저희 회원분 중에 그분도 역시 의사분이시네요. 요 언저리 경쯤이었던 것 이때였나 요때였나 한번 통화를 하면서 요거 이제 곧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어떤 패턴이 좀 보입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잘 어떻게 했었을 거라고 좀 보고 이게 웹젠이 소리 소문 없이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하락을 하고 오늘 한 번에 다 만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이고 웹젠, 위메이드, 펄어비스 정도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 셋 다 좋은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웹젠 월간 차트에서 보면 상승이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승이 이제 시작.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만 버텨주면 45,000원까지도 열려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이고 화장품주 한국콜마 홀딩스, 한국콜마, 콜마 B&H 다 같은 거죠. 자회사들, 한국콜마 홀딩스의 자회사들인 거고 연우 정도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모습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CJ 오쇼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CJ 오쇼핑도 좋았고 CJ 오쇼핑도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가 가장 마지막 타이밍 정도인 거를 제가 한번 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좀 보면 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지수는 분명히 하락을 했고, 그죠?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했고, 코스닥의 오늘의 반등은 있었지만 매수한 양에 대비해서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분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면 어제 확실한 정말 분산이 확실히 맞았구나라는 게 보이고 오늘 손바뀜이 일어나는데도 주가는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의 모습이 위아래로 좀 막혀 있는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위로 가면 매물이 쏟아지고 아래로 가면 반등하는 이렇게 횡보하는 정도의 모습 안에서 이제 좀 일단은 봐야 될 것인데 이 횡보하는 이 시장 이 어떤 패턴을 지났을 때 코스닥 우리 한국 증시가 진짜 상승한다면 상승할 것이고 이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지금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하락과 상승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떤 변동성 장세이고 손이 느린 분들은 매매하기 어렵고 상당히 변동이 큰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발짝 뒤에 서서 관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찰하는 것이 더 좋고 오늘 그렇게 관찰했던 종목 중에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의약주 관련해서 뭐 파마라든지 한미 방금 제가 차트 쭉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잘 버티는 것을 보면 지수가 돌아 나갈 때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던 ETF는 화장품 쪽이거든요. 화장품 쪽. 화장품 쪽에 화장품 쪽에서의 화장품 쪽의 상승이 아주 좀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띄었는데 사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전 고점들을 매물대들을 다 뚫는 모습이긴 합니다. 뚫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이 약하니까 손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아주 그 주식 투자의 어떤 구루, 뭐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도 저번에 그랬거든요. 그 한 2년 전쯤이었나요? 한국에 분명히 어떠한 그 제약 쪽, 뭐 제가 정확한 업종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한국의 한 어떤 업종이 매우 마음에 든다. 난 여기를 사고 싶다. 지금 바로. 라고 했는데 이 안에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 업종 대표 ETF를 산다. 라는 기사를 한번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정도예요. 지금은 종목에 어떤 종목을 사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업종을 사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서 화장품 ETF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타이거 화장품 ETF입니다. 일간 차트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이 화장품의 어떤 흐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의 어떤 흐름, 그 안에서 화장품주 안에서도 여기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누가 대장인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선뜻 손이 안 나갈 땐 저 역시도 ETF를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어떤 좋은 모습이 나오면 ETF도 매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대장주를 찾기 전에 찾으면 이제 저절로 교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주 중에서 어떤 대장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화장품 업종의 어떤 전망 정도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화장품주가 지금 중국 쪽의 어떤 경제보복 관련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일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제 어떤 베이징 혹은 뭐 그 중국 여유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유국. 중국의 여유국이라는 어떤 그 거기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베이징과 산둥 지역의 한 해 일부 여행사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것이 어제 뉴스상에 나왔죠. 이거는 의미 있는 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것에 정식으로 한 단계 딱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어떤 큰 틀이 아닌 무언가가 나온 것이고 그 안에서도 베이징, 그러니까 수도라는 점이죠. 베이징과 산둥 지역이 하나니까 그
한 해 일부 허용해 준다라는 것, 그 안에서도 수도 베이징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 이유는 전체 지역으로 확대시키는데 아주 용이하다. 수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었냐면 2016년도에 800만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2017년도에는 4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중국이 이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여태까지 상당히 많았었는데, 보통 요렇게 했을 때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어요. 보통 1년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필리핀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분쟁이 났을 때도 필리핀에서도 중국 관광객을 2009년 정도경에 철수시킨 적이 한 번 있었고, 그쵸? 일본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일본의 히토류를 팔지 않겠다라고 뭐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사선 충돌 분쟁 발생했던, 그쵸? 그때도 역시 중국이 어떤 경제 보복을 했었죠. 그리고 뭐 또 필리핀, 일본, 베트남 이런 쪽에도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계속 간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더 하나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뭐냐면, 여기 색깔이 진한 부분이 경제 보복, 경제 제재가 있었을 당시를 표시한 건데요. 요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급격하게. 그렇죠? 아주 강하게 기저효과도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한국 관광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막혀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뚫렸을 때 좀 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요런 정도거든요. 그렇죠? 약간 800만 정도의 관광객이 400만까지 줄어든 상황. 이만큼. 그렇죠? 근데 요것이 지금 뚫린다면 저는 이만큼 다시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2018년도 2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시진핑도 아마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 뭐 그런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현재.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좀 돌아올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첫 한 발자국을 내디딘, 구체적인 한 발짝을 내디딘 상황에서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 보통 수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것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당연히 화장품도 되겠죠. 그죠? 당연히 화장품 쪽도 있을 거고, 지금 설명하는 저는 가장 화장품 쪽, 일단 오늘은 화장품 쪽 이야기를 드리고, 뭐 엔터도 있을 것이고, 뭐 호텔도 있을 것이고, 뭐 면세점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매매했던 뭐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 뭐 다 있겠죠. 예.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업종들이 많을 것이고, 어, 근데 요게 또 고민이 또 있는 거가 뭐냐면,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이 보면은 과거에 화장품주가 강하게 올랐을 때, 이때,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빠지기 시작하는 무렵이었고, 그 후로 코스피는 달렸고 화장품 지수는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하락했었는데 이 과거의 영광을 지금 다시 또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어떤 프리미엄을 지금 또 한번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어떤 좀 고민이 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뭐가 될 수 있냐면,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이거 표를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중국의 경제 보복에 관련해 있는 상황 안에서 다른 해외 글로벌 화장품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중국 쪽에. 여기서 보면 특히 프랑스 쪽도 많이 조금 프랑스 쪽도 워낙 좀 센 곳이고 가장 많이 는 곳이 일본 쪽이에요. 일본이 시장을 많이 선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좀 우리가 쉴 때 좀 선점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한국의 어떤 비중과 한국의 비중이 좀 이제 빠졌을 때, 그렇죠. 일본의 비중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수혜를 입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 예전처럼 아주 강하게는 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1차적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하고 성장의 성장성 역시도 약간 둔화된 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게 있겠죠. 지금 보면 한국에서 한국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한국과 중국 요 정도에서만 좀 이제 많이 어떤 매출의 비중이 컸던 나라가 있을 것이고 한국의 화장품 업종인데 한국, 중국, 뭐 유럽, 미국 이렇게 다양하게 매출처를 둔 곳도 있을 건데요. 지금에 와서 보니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가장 맨 처음에 올라갔던 것들은 요렇게까지 매출처를 다양화했던 회사들은 가장 강하게 올랐어요. 그곳 대표적인 곳이 한국콜마 홀딩스죠. 한국콜마 홀딩스 안에 한국콜마 뭐 B&H 그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1차적으로 저는 아주 경쟁력이 강한 일단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에 관련해서 보복이 진짜로 없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한국에 여행을 와서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거는 2018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어떤 상품 구성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날짜를 잡고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는 2018년도이고 평창 2월 언저리 전후로 해가지고는 아주 많겠죠. 그때 됐을 때는 요쪽에 중국 쪽에 매출이 좀 컸던 곳에 또 그때는 얘네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DM 회사, 그렇죠? 한국콜마 홀딩스, 한국콜마 홀딩스, 그러니까 다양한 유럽과 미국 쪽, 뭐 아주 그 많은 쪽에 매출처를 두었던 곳은 지금 현재는 강하지만 중국의 어떤 무언가가 넘어오기 시작해서 실적이 수반될 때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뭐 퍼시픽 아모레 G 뭐 LG 생활건강 정도가 저는 이제 일단 대장주로 보는데요. 일단 얘네는 뭐 다 잘 아는 회사일 거고 근데 LG 생활건강은 내년에 ROE가 꺾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아모레 하나와 한국콜마 홀딩스인데 한국콜마에도 보면 한국콜마 홀딩스에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한국콜마가 있고 한국콜마가 지분율이 한 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콜마 B&H가 있죠. 그렇죠? 콜마 B&H H의 지분은 거의 절반 이상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콜마 파마라고도 있고 또 그쵸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한국콜마 홀딩스 요런 개별 종목도 좋지만 얘네들의 실적도 좋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지주사인 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주사로서의 어떤 좀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불안한 누구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이라면
저는 좀 더 안전한 한국콜마홀딩스와 아모레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 한국콜마와 아모레 이 두 개도 좋고, 혹은 화장품 ETF 요거 하나 이것도 좋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ODM으로 따지면 글로벌 2위예요. 글로벌 2위.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네릭 ODM 1위. 그러니까 한국콜마라는 아주 강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자회사 중에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어,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쪽, 그죠? 개별 인정형, 고시형 말고 개별 인정형의 어떤 그 해모힘이라는 건강식품 있잖아요. 그쪽에도 1위 생산업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콜마 B&H, 한국 콜마 아주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그리고 얘네들의 아주 좋은 점은 뭐냐면, 콜마 B&H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연평균 25%씩 성장이 현재 나온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연 한 17% 정도씩 성장합니다. 이 두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홀딩스, 한국 콜마 홀딩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배당이나 이런 의미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좀 안전을 위해서 저는 지주사로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일단 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회사 정도가 좀 그래도 안전하면서도 강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실적을 동반한,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이렇게 보고, 그 말고도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화장품 회사들은 대부분 좋아요. 여기 보면 연우라는 회사도 실적이 좋고, 이거는 좀 크게 볼게요. 연우라는 회사도 이제 돌아 나가고 있고, 코스맥스 역시 좋고,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도 좋고, 그 다음에 네오팜 상당히 좋아요. 네오팜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화장품의 어떤 기능성을 추구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별개로 좀 더 아주 강한. 하지만 지금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로 한번 보면 요 전고점 자리에 한번 막혀 있거든요. 주간 차트로 볼게요. 여기 박스권이 상당히 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팜은 아주 좋은 회사이고 돈 잘 법니다. 그리고 얘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플러스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뉴가 생기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네오팜은 이제는 약간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이제 성장성은 좀 거의 좀 많이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플러스 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 그래서 저는 좀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오팜 역시도. 그래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콜마홀딩스와 아모레 정도인데, 그 둘 중에서 어렵다 싶으면 그냥 ETF도 아주 좋은 대안처가 될 수 있습니다. ETF 매매. 그렇죠? ETF도 여기 지금 여기 정도에 보면 매물대를 지금 다 뚫었습니다. 뚫은 거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저는 사실 조금 더 눌렸다가 갈 줄 알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주 이 구간 자리가 아주 좀 중요한 자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ETF의 코드 번호는 228790입니다. 이 코드 번호 28790을 치시면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크게 좀 먼저 보는 것을 일단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주간도 보면 그렇고, 일간 차트로 보면 일단 지수는 약해진 건 맞습니다. 약해진 건 맞고,
아, 일단은 하루하루의 어떤 등락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도 지수를 항상 주의 깊게 가장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오늘 화장품주를 먼저 좀 말씀드렸었고 시장이 돌아 나가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오늘 버텼던 충분히 잘 버텼던 좋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그리고 화장품주들 다 매수 대상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꼭 지수가 돌아 나가는지를 꼭 보시길 바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달 그 저희 기억나시죠? 7월부터 요 기간 약세 시장 요 기간에 지금 돌아보면 어떻나요? 매수 안 한 게 마음 편하죠. 그쵸? 요 당시 때 괜히 단타하고 뭐 조금 사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전하게 시장이 확 돌아 나가는 이 순간에 매수했을 때도 한다면 해도 아주 좋은 모습을 낼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분할 매수할 자신이 없으면 시장 돌아가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성격이 급하시면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아주 웃는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려면 내일 무리한 매매는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